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이런 제목 정말 많지 않나요? 뭐 5천으로 경매 시작해서 부자 되는 법, 뭐 ETF로 1억 투자해서 10억 만드는 법, 뭐 평범한 직장인이 성장주 투자해서 뭐 파이어 되는 법. 근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영상 많이 보면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은 드는데 정말 내 계좌가 불어나고 내가 부자와 가까워진다는 느낌 드시나요? 영상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막 마음은 뜨거워지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나도 이번에 진짜 바뀔까? 라는 기대도 생기겠죠. 근데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월급은 똑같고 지출도 그대로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도 그대로예요. 이상하죠? 분명 부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보고 그런 스토리를 많이 접했는데 나는 아직도 부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이유가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부자라는 목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자라는 말은 너무 애매합니다. 뭐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부자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부자라는 정의 자체도 모호하니까 그런 컨텐츠에서 제안하는 솔루션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부자가 된다는 건 막연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삶의 수준을 올리는 것만 생각하지 정작 돈 때문에 삶의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현실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왜 부자 타령만 하다 보면 정작 재테크가 꼬이는지, 그리고 셀러리맨이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할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포르노라고 하면 그냥 야동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 포르노, 푸드 포르노, 성공 포르노 같은 말을 보다 보면 포르노란 말의 본질이 뭔지 보이기가 시작해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자극적으로 건드려서 강한 쾌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난 포르노는 기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막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흔듭니다. 푸드 포르노는 또 어때요? 음식의 색감, 막 씹는 소리, 질감, 막 클로즈업을 하면서 사람의 막 식욕을 계속 자극을 하죠. 성공 포르노도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강하게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할 것 같다는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테크의 영역으로 오면 그 하위 버전으로 바로 부자 포르노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부자 포르노는 부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감정, 인생이 막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걸 자극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컨텐츠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도입부에 말했던 그런 강한 메시지가 들어간 썸네일들요. 뭐 1억으로 10억 만드는 법, 월급쟁이가 경제적으로 막 자유를 얻는 법, 이 주식 하나면 막 인생이 바뀝니다, 이 타이밍에 코인 샀으면 벌써 이미 몇 배가 올랐다는 그런 말들이요. 이런 제목을 보면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뜁니다. 뭔가 이런 답답한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컨텐츠가 주는 건 대부분 실행력이 아니라 그냥 흥분감이에요. 실제로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소비를 통제하고 연금과 막 현금 흐름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 그런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 그런 건 좀 지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의 고통보다는 감정의 보상을 먼저 소비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 포르노는 이런 지루한 과정들은 딱 모두 생략한 채 결과의 쾌감만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미리 땡겨서 여러분들한테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쾌락 적응입니다. 쾌락 적응이라는 건 처음에 강하게 느껴졌던 자극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해요. 처음에는 뭐 1억에서 10억 만드는 법, 그런 것만 봐도 막 가슴이 뛰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더 이상 이제 가슴에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10억에서 100억, 평범한 직장인의 막 인생 역전, 막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 이렇게 점점 더 크고 빠르고 자극적인 이야기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은 그대로인데 내 욕망의 기준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나는 월급 받고 그걸로 생활비 막 아껴 쓰고 대출 갚고 육아, 교육, 막 노후를 준비하면서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 기준은 이미 막 10배 오르는 텐베거, 뭐 파이어, 인생 역전, 대박 투자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야동에 너무 강한 자극에 길들여진 사람이 현실에서의 그런 이성과의 사랑을 요원해주고 모니터 안에 더 자극적인 행위만 찾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재테크도 똑같아요. 자극적인 부작 컨텐츠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현실에서 필요한 재테크 습관은 이제 재미가 없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건 많은데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히 30대, 40대 샐러리맨들에게는 더 취약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월급만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는 미래가 있고 노후 준비는 해야겠는데 좀 막막하고 뭔가 한 방에 판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 포르노는 단순히 정보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불안과 욕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컨텐츠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더 쉬운 재테크, 더 빠른 성공,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부자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대부분이 샐러리맨 분들이실 텐데요. 샐러리맨은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내 주변에 직장 다니면서도 부자 된 사람이 있다, 우리 회사 임원 중에서도 막 자산 수십억까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외는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것과 그게 일반적인 경로에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제 말은 샐러리맨이 100%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샐러리맨이라는 구조 자체가 부자가 되기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레버리지의 차이입니다. 돈을 크게 불리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결국 레버리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아시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이 15억이 되면 5억이 오른 거죠. 그런데 내 돈이 10억이 다 들어간 사람과 전세 5억 끼고 내 돈 5억만 들어간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5억이 올라도 전자는 10억 대비 5억의 수익이 올라 수익률이 50%인 거고, 후자는 내 돈 5억 대비 5억의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죠.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남의 돈을 끌어와서 판을 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재테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샐러리맨의 노동소득은 어떻죠? 열심히 일하면 연봉은 오를 수는 있죠. 승진할 수도 있고 뭐 이직으로 연봉이 점프도 가능하죠. 하지만 급여는 기본적으로 내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돈입니다. 즉 구조로서는 상방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건 보통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본인의 노동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동력, 자본, 시스템을 한꺼번에 이렇게 레버리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반면 샐러리맨은 내 몸 하나, 내 시간 하나로 버티는 구조에 가까워요. 아랫부분은 비교적 단단히 다질 수 있지만 상방도 역시 막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급여 생활자들이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상단이 열려있는 시장에 그렇게 열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월급만으로 뚫기 어려운 천장을 투자로 한 번에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으로 3배 벌었다, 뭐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 뭐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익률이 마치 실력과 공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첫 번째로 원금, 투자에 들어가는 원금이 작으면 수익률이 높아도 인생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률 뒤에는 그런 높은 변동성과 큰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는 레버리지로 만든 수익률은 상승장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같은 속도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숫자에 취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지,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내 삶을 실제로 바꿀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샐러리맨이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부자라는 그런 막연한 단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너무 모호하고 대부분의 샐러리맨에게는 구조적으로 만들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샐러리맨의 현실적인 재테크 목표는 그냥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경제활동 기간에 삶의 퀄리티를 점점 올리고 딱 은퇴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자 컨텐츠와 요즘 돈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관행에 비춰보면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의 재테크는 막 한 방을 노리는 게임이 아니라 노동소득을 키우고 자본소득의 막 씨앗을 만들고 은퇴 후의 현금 흐름까지 준비하는 그런 장기전이어야 됩니다. 막 부자라는 신기루를 쫓다 보면 현재도 흔들리고 미래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오래오래 밀고 나가다 보면 적어도 내 삶은 지키고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부자 타령보다 은퇴 준비가 셀러리맨에게는 본질에 더 가깝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자 컨텐츠를 보면서 부자가 되는 법보다 부자가 될 것 같은 감정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로 셀러리맨은 애초에 부자가 되기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동소득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은 수익률이라는 환상으로 그 상방을 뚫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목표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목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안 무너지는 삶을 만드는 것. 셀러리맨의 재테크의 진짜 목적은 은퇴 후의 삶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소박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더 어렵고 높은 수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뭐 웬만한 건 다 버틸 수가 있어요. 뭐 치과 치료가 필요하면은 뭐 카드 긁어서 병원 가면 되는 거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도 급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정해서 넘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은퇴 이후엔 다릅니다, 여러분. 몇백 나가는 치과 진료? 마음이 막 덜컥거려요. 그때는 같은 200~300만 원이 그냥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여유를 지켜주느냐, 내 체면을 무너뜨리는 돈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가릴 만한 요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노후 문제는 부자가 못 돼서 아쉬운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은퇴 이후에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건 누군가가 막 유튜브에서 읊조리는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65세 이후에 내가 먹고 사니 짐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드냐? 저는 결국 인컴, 현금 흐름의 관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금융자산 5억을 만들었다고 한들 은퇴 후 그 돈은 이제 관리의 대상인 거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계속 소진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막 졸여야겠죠. 반대로 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당, 이자, 막 임대소득처럼 월 현금 흐름 매월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은퇴 후의 돈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급여처럼 매월 꾸준히 들어오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한 인생이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남의 부를 구경하느라, 남의 삶에 기웃거리느라 내 은퇴 후 생활을 방치하는 거죠. 남의 수익 계좌 인증을 보면서 막 가슴은 뛰는데 정작 내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은퇴 후 내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부자의 언어보다는 생존의 언어를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수영장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차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물이 빠지는 순간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활동 기간에는 수영장에 물이 차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우리가 몰라요. 왜? 급여라는 게 있으니까. 나의 가난을 충분히 감추고 소비에 집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은퇴 이후의 가난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매월 나오는 급여가 없어지고 급여가 연금으로 대체되는 순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의 가난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꿈꾸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먼저 안 무너지는 삶의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서 자산을 키우자는 겁니다. 먼저 은퇴 후에도 삶의 수준이 유지되는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자는 거죠. 저는 그게 30, 40대 셀러리맨이 가져야 할 메타인지가 반영된 재테크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삶보다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삶, 지금은 막 화려하지 않아도 60대, 70대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삶, 저는 그게 진짜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한 방짜리 수익률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사실 여기는 제주도 조선호텔에 있는 스타벅스거든요. 루프탑에 새로 스타벅스 생겼다 그래갖고 왔는데 실내에서 녹화하려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야외 데크 나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제주도 중문에 있으니까 나중에 제주도 여행 한번 오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 무엇이 중요하다? 은퇴 준비가 샐러리맨에게는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 구독 리스트에 여기 채널 은퇴 스터디의 자리도 하나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에 관련한 채널 하나 정도는 구독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연한 부자 타령보다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은퇴 준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은퇴 스터디 자주 놀러와 주세요.